안녕하세요. 한문서의 강사 화정 송명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오래 못 배워서 뵙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예는 마음으로 피우는 꽃, 글로써 마음의 꽃을 피우는 작업이라 했습니다. 자, 글 서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 5개로 붓을 굳게 잡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꽃이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서심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글씨를 쓰는데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그런 글씨를 써야 되고, 글씨를 쓰기 전에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으로 글씨를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좋은 글씨가 나오지, 무턱대고 붓만 잡고 글씨를 쓴다고 좋은 글씨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꽃 타자를 이렇게 빛날 화자로 썼습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쓰는 이 꽃 타자는 간체로 나온 글씨가 이제 꽃 타자로 쓰이는 거죠. 글씨를 쓰기 전에 우리는 문방사오라 해서 4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엔 붓이 필요합니다. 필.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죠. 먹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입니다. 벼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필묵, 연, 종이, 붓, 먹, 벼루,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갖추어야 좋은 글씨를 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통 먹 가는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먹을 가를 때 항상 이렇게 사선으로 갈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갈고 붓을 들은 것과 같은 동작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갈다가 이렇게 놨을 때 이 먹이 그대로 서 있을 만큼 평평하게 갈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붓을 잡은 그 자세로 그대로 이렇게 갈아 주셔야 좋은 먹을 갈고 또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갈거나 막 이렇게 눕혀서 갈거나 하시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가르시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글씨를 쓰시기 전에는 항상 들어오셔서 최소한도 한 30분 정도는 먹을 갈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서 이렇게 정적으로 마음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글씨를 써야 아주 좋은 글씨를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붓을 잡는데 우리는 현안법으로 잡아요. 큰 글씨를 쓰는 붓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문은 보통 현안법인데 이게 매달릴 현입니다. 매달릴 현, 그 다음에 이게 팔완, 팔에 매달린다. 그래서 어깨에서 부드러운 선으로 내려와서 붓을 이렇게 5손가락으로 꽉 잡아서 쓰는데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쓰냐면 이 만호제력이라고 했어요.
만 개의 붓을 가지런히 모아서 힘있게 눌러서 글씨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호제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5손가락으로 다 접는다 해서 오지제력이라고도 합니다. 오, 손가락질, 가지런할 제, 그래서 5손가락으로 잡아서 힘있게 쓴다 해서 오지제력이라고도 하고 만호제력이라고도 합니다. 현안법입니다. 한문은. 다음에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서예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서예는 서법이라고 합니다. 서법은 물이 흐르듯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가라 해서 서법, 그러면서 법에 맞춰서 써라 해서 중국에서는 서법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서도라고도 합니다. 서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도에 맞게 다도, 이렇게 일본은 모든 것을 다 도로 붙여서 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서예라고 하죠. 서예. 예도 예자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글씨와 문인화 또 문장을 모두 합해서 예라고 부르기 때문에 서예. 가서 한국이 가장 멋있는 그 글씨, 서예 글씨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는 서도라고 했고 조선시대에 와서 고려시대에는 서예라고도 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서도라고 했습니다. 일본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광복 후에 손재영 선생님이 우리는 서예라고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우해서 그때부터 서예라고 정식으로 불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글씨 쓰는 데의 그 법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씨를 쓰는데 원필이 있고 방필이 있습니다. 이거는 둥글 원자를 써서 원필, 이거는 모방자를 써서 방필입니다. 그리고 한 획 한 획 쓸 때마다 여깁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끝나는 부분에서는 회봉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회봉. 그래서 여깁과 회봉이 있어야 되며 이 한 획을 쓰는 데 있어서 또 끊어서 쓰는 삼절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필 삼절법으로 모든 글씨는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또 글씨를 쓰는데 꼭 여깁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장봉이라고 해서 붓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감출 장자를 씁니다. 장봉. 그 다음에 그리고 전서, 예서 해서는 꼭 장봉이 필요하지만 장봉, 행서에 들어가서는 노봉과 장봉이 같이 쓰이고 방필과 원필이 다 합해서 쓰이는 게 행초라고 합니다. 노봉이라는 것은 이슬로자를 쓰는데 이 이슬로자에는 나타나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봉은 감출장, 노봉은 나타날 로자에서
장봉에서는 붓끝을 감추는 작업을 해야 되고 노봉에서는 그냥 턱 놓고 붓끝이 보이게 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글씨를 한 획 한 획마다 그냥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앙세법, 평세, 부세 이렇게. 자, 이거는 우러를 앙세, 얘는 평세, 평평하게 쓴다 해서 평세고요. 얘는 구부러진다 해가지고 구부러질 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내려오는 획에서는 배세향이 있습니다. 등배자를 써서 배세, 또 향세, 얘는 향세. 이렇게 앙세, 앙평, 부, 배세, 향세가 없으면 좋은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실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횡절구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다 못한 기초획을 마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만구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놓고 편안하게 가볍게 일어나서 힘있게 내려가다가 하나, 둘, 셋, 힘차게 세워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 놓고 가볍게 일어나서 무겁게 내려오다가 한 번 절, 두 번 절, 세 번 절 해서 점점 무겁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붓끝을 바짝 세워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볍게 놓고 무겁게 시작해서 휘어지는 부분에선 두 번, 세 번 붓을 중봉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쉬었다 가는 겁니다. 자, 붓끝을 세워서 천천히 하나, 둘, 셋, 회복. 다음은 석사구를 하겠습니다. 석사구는 그림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 놓고 가볍게 천천히 와서 붓을 세워서 올라가는 작업입니다. 자, 여기 놓고 한 번 세워서 두 번 바짝 세워서 세 번 놓고 붓을 세워서 천천히 구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여기 회봉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음은 우상도를 여기다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우상도는 왼쪽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획을 말합니다. 하나, 둘, 힘있게 눌러서 천천히 회봉. 하나, 둘, 셋, 눌러서 회봉.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눌러서 힘있게 한 번, 두 번 붓을 모아가면서 세 번. 이렇게 해서 우상도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측점입니다. 점 하나 찍는데도 꼭 6번의 그 붓 놀림이 있어야 점 하나가 찍힙니다. 측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 획 안에서 붓이 움직여줘야 좋은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 편안히 놓고 힘있게 일어나서 사선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붓을 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사선으로 가만히 놓고 힘있게 일어나서 붓을 가지런히 해서 사선으로 내려와서 빼고, 이게 측점입니다. 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직점. 직점은 평행행 내려오는 것과 같이 머리만 해주면 됩니다. 자, 가볍게 무겁게 놓고 3절에 의해서 끝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 직점입니다. 굉장히 다 글씨 잘 쓰시는 분들도 이 점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세요. 그 다음에 좌우점. 좌우점입니다. 자연스럽게 우점이 갑니다. 자, 좌점은 찍고 자연스럽게 우점을 향해서 가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다음 획으로 갈 때 이 연결이 잘 돼야 좋은 획이 나와요. 그리고 횡사점, 불화 밑이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횡사점입니다. 붓끝이 춤을 춰야 돼요. 방향이 다 달라야 합니다. 이래서 행사점 다시 한 번만 써볼까요? 자, 이쪽으로 향하고 요리 향하고 요리 향하고 이렇게 해서 횡사점까지 찍었습니다. 중요한 삼수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수점은 자, 하나, 그림부터 그리죠. 둘, 셋, 이렇게 나가서 방향이 다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까지의 그 간격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점 간격이 곱이 돼야 됩니다.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 여기 놓고 힘있게 일어나서 살주머니 빼고 그대로 들어가서 또 빼고 다 그대로 내려와서 다시 힘있게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1, 여기는 이렇게 나눠서 1,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점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수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하죠.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삼수가 찍혔습니다. 다음에는 간머리 점을 한번 찍어 볼까요?
가장 글씨에서 많이 쓰이는 간물이 점, 직점과 우측점과 좌측점입니다. 자, 직점, 때로는 측점으로도 찍습니다. 힘있게.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만 연결하면 간머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찍었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또 가장 어려운 책받침, 천천히 걸을 나비죠. 책받침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파책도 같이 들어가죠. 자, 점 하나 찍고 연결해서 다시 이제는 파책으로 천천히 힘있게 눌렀다가 일어나서 다시 천천히 회봉, 이렇게 해서 파책 점이 찍혔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점 하나 찍고 연결해서 그대로 힘있게 3번 내려오고 다시 힘있게 서서 3번에 걸쳐서 자, 이렇게 회복. 이래서 점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마치지 못한 기초 획을 다 마쳤습니다. 점까지 다 마쳤고요. 만약에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서부터는 글씨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